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 범위 및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은 2018년 11월 12일 날 파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57년생이고요. 채무자는 2006년에서 2018년 용인시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가가 한 5억 6천인데 이제 근저당 채무가 워낙 많아서 사업상의 채무죠. 대부분 이제 가치가 뭐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서 현재까지 파산 신청을 앞두고 강남구 논현로로 조카의 주거지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제 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8년 폐업을 한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건설회사의 직원 구조조정 대상자로 퇴직하고 모델하우스를 시공하고 실내 건축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인테리어 했던 얘기죠. 초기에 인맥을 이용하여 수주가 잘 되었으나 점차 대기업 봉사를 저가에 수주하면서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늘어나 개인 대출을 받아 버티었으나 점차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미수금이 증가하여 가족들, 배우자 및 딸까지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에 보탰으나 역부족으로 파산에 이르렀다. 배우자가 본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노모가 살아계시고 배우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3명입니다. 그 딸, 아들 대부분 다 이제 성년이 돼서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직장까지 있습니다. 총 채무는 7억 8천이고요. 이게 거의 한 10년 이상 쌓인 빚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면 주로 이제 생활비가 없다가 보니까 보험을 해약을 해서 많이 썼습니다. 보험 해약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한 1,800, 1,900,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재산으로는 용인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억 6천 정도 되고요. 취득 시기는 이제 2003년입니다. 아마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배우자 명의로 이제 취득을 했지만 배우자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신탁해 놓은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산에서도 이제 환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승용차가 있습니다. 2012년 BMW가 있어서 시가가 1,020만 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이 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가했냐 한번 보시죠. 배우자 소유로 담보 채권이 많습니다. 하나은행 근저당 실채무가 3억 1천이고요. 그 다음에 제2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근저당 실채무가 1억 2,600입니다. 합치면은 3억 3,700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배우자와 딸이 채무자의 사업자금에 지출하기 위해 차용한 신용대출금이 약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부 합치니까 4억 3천, 약 4억 4천, 4억 3천 정도 되는데 5억 3천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실제 5억 6천이라 그랬나요? 아까? 5억 3천? 5억 6천. 일단 요 근저당만 빼면 실제 가치는 한 1억 원 정도 납니다. 1억 원 정도 나오고 거기다가 딸하고 배우자가 그 사업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신용대출까지 감안한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배우자하고 딸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정확하게 보탬이 됐는지 아니면 생활비로 사용했는 게 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부부의 실제 재산을 1억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배우자 몫을 5천만 원, 그 다음에 채무자 몫을 5천만 원. 이 당시에 용인시 기준 전세 보증금이 아마 한 3,200, 3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대략 한 2,500만 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토지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 종합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친은 2018년 11월 6일 날 사망했습니다. 모친은 충남에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홍성에 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지분. 생전에 이 채무자의 동생에게 모친이 지분 4분의 1을 이미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에서는 아마 이런 걸 염려했을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알고 생전 증여를 했죠. 이런 건 이제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 보십시오. 배우자 소유 용인소지 아파트는 채무자가 사업자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회사가 주채무자로 하나은행과 SBI저축은행에 약 4억 3천만의 근저당 채무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딸 합쳐서 한 7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시가 5억 6천 내지 5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므로 근저당 채무를 공제하면 실제 가치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이나 배우자와 딸이 대출받은 금원을 고려하며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가족들과 화해계획을 체결하여 이제 파산자단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처음에 보고했죠. 잔존 가치가 대략 한 6천에서 9천 정도 되거든요. 이 당시 용인지역 임차보증금 보호액이 3,400만 원이었나봐요. 공제되면 약 2,600 내지 5,600만 원 정도이고 배우자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1,300에서 2,800만 원 정도는 채무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2018년 12월 14일 2,500만 원을 배우자가 파산전에 지급하는 취지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한 아마 조금 올라간 이유가 자동차가 없었으면 한 1,700, 800 정도가 적정한 거로 같았는데 이 차량도 아마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이제 이런 비슷한 사안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한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